안녕하십니까. 한강 리치 부동산 대표 나경서입니다. 지금 유튜버에 제가 많이 그 상구역 리버파크자에 대해서 흑석 리버파크자에 대해서 자료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고 계세요. 상담 전화를 주시는데 제가 전화 하나하나에 대응을 하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고요. 또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상담을 할 경우에는 질문 하나만 하라고 합니다. 질문 하나 하는 걸 보면 그분이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전혀 안 되신 분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다시 보시라고 하고 정말 필요하신 질문하신 분은 답을 드리고 또 제가 답을 못 해드리는 부분은 제가 연구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답을 못 해드리는 질문은 없었고요. 제가 상담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아크로 리버하임 제가 조합원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부동산을 이제 2015년 7월에 오픈하고 나서 아크로 리버하임 관련된 일반 분양이 그 뒤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크로 리버하임 그 내부 사정을 잘 알기도 하거니와 그래서 이제 가감없이 상담을 해드렸어요. 너무 이 하루에 뭐 거의 뭐 200통 가까이 전화 한 상담한 적도 있고 저희 직원하고 저하고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기가 뜨거워가지고 블루투스 이어폰까지 사서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덕택에 아마 MGM이라고 해서 건설사에서 이 나중에 건설사에서 여러분들의 인적사항하고 상담 그런 거를 적어서 내면 여러분들이 당첨되시고 계약까지 하시면 거기에 대한 일종의 약간의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한강 리치 중개법인이 아크로 때는 거의 탑이었어요. 저는 모르는데 거기서 알려주고 해서 외부에 전문으로 하는 그 업체보다 저희가 탑이었다. 그만큼 열정을 갖고 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유튜브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하루에 10통 정도만 상담을 하더라도 유튜브가 뭐 3천, 4천, 2천 이렇게 조회수가 되기 때문에 실은 그만큼 상담을 해드리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만큼 이제 뜨겁긴 한데 좀 서론이 길었는데 오늘은 저 앞에 유튜브에서 가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하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요즘 이제 주로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내 가점이 얼마다. 근데 가점은 잘 아시더라고요. 가점은.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죄송합니다. 아침이라서 가점에 대해서는 이제 저번에 해드렸던 것처럼 총 84점이에요. 그래서 무주택 기간이 최고점이 32점, 그리고 부양가족 수가 35점, 그 다음에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이 17점에서 총 84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점수를 다 갖고 채우신 분은 않고 제가 그동안 상담하신 분들 중에 대부분은 60대 중반이 제일 많았어요. 50대 후반도 몇 분 계셨고 심지어는 20대이신 분도 상담을 하신 분도 계시고 제일 이제 높은 점수는 74점인가 그분이 한 분 계셨고 그래서 청약 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어떤 분은 자기가 특공도 되는데 일반으로 해서 청약 34평을 받고 싶은 생각도 있다고 해서 컨설팅 수수료를 주고도 상담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청약 가점이 커트라인이 몇 점이 될지는 그 광고했죠. 며느리도 몰라. 그쵸? 이건 저도 모르죠. 얼마나 경쟁률이 빡세냐에 따라서 이게 커트라인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상담하신 분 대부분들이 내 점수면 가능하겠냐라고 상담을 하시는데 그건 저희가 답해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판단을 시라고 제가 주변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67, 8점, 68점을 기준으로 많이 이제 이야기가 되나 봐요. 그 저희 청약자들 사이에서. 그래서 68점이면 가능하지 않겠냐.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64점 이런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58점 막 이런 분도 있는데 저는 그냥 청약해 보라고 해요. 생각보다 경쟁이 아주 뜨겁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왜 그런 거 하니? 일단은 정부가 규제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부동산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만큼 열기가 뜨겁지 않다는 점. 그리고 제가 아크로를 했을 때는 이 굉장히 뭐죠? 이 분양가라든가 이런 게 메리트가 있었어요. 지금도 물론 메리트가 있어요.
평균 시세가 3.5억 정도 차이가 난다고 했으니까. 근데 부동산 입지에서는 좀 차이가 나죠. 그런데 저는 입 바른 소리 하기 때문에 옛날 직장인 될 때도 입 바른 소리 하기 때문에 뭐 원장이 뭐라 해도 저는 입 바른 소리 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3구역이나 7구역 있을 때는 당연히 부동산 입지로는 7구역이 좋다고 해서 저는 7구역을 많이 권유를 했었죠. 투자도. 그래서 저를 믿고 사신 분들은 다 대박을 쳤죠. 그런데 어쨌든 실제로 이제 일반 분양도 8구역하고 7구역이 이제 일반 분양 전매 기간이 6개월이었어요. 6개월이 지나면 전매가 됐어요. 그래서 일반 분양 전매도 많이 했고 프리미엄이 주로 8천. 일반 분양 받으신 분들 프리미엄이 8천 전후 싸게 분양하신 분, 싸게 넘기신 분들은 6천. 그 뒤로 이제 뭐 2억 이렇게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초창기 때는 6천에서 8천 이 정도 프리미엄이 붙어서 바로 팔고 그랬어요. 6개월 지나고. 근데 지금은 이제 소유권 이득할 때까지 전매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 가점이 높은데 3구역을 청약을 한다. 또 근데 가점이 좀 낮아서 64점, 뭐 63점, 58점 이런 분도 청약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청약을 하면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 몇 억은 먹잖아요. 그런데 이걸 안 하고 막연하게 기다린다. 그러면은 점수가 높으신 분들은 이거를 잘 활용하고 싶어서 기다릴 수도 있어요. 더 좋은데 속된 말로 더 프리미엄이 높을 수 있는 곳 강남이나 이런 역세권에 좀 유망한 지역 이런 데에 가서 쓰려고 아껴둘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점수가 좀 중위권 이하다 애매하다 그러면은 하나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해놓고 여기서 수익 차익 노리고 또 그 돈 모아가지고 몇 년 있다가 다른 데서 투자하시면 돼요. 근데 그냥 감홍시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오로지 그 일반 분양 하나만 수십 년 바라보면 안 되겠죠. 그 사이에 물건을 사서 회전을 시켜야 돈이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왕에 기다리신 김에 점수가 높으신 분들은 그냥 기다리셔도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접근을 해서 당첨을 하셔가지고 그걸로 수익을 창출해서 회전시키는 게 더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점수 낮아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첨 안 되면 어떡하냐.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3구역에 대해서 당첨은 됐으면 좋겠지만 안 되면 또 어디가 있어요? 그 밑에 또 한 2년쯤 되면 흑석 9구역이 있죠. 또 그 밑에 내려오면 흑석 11구역도 있죠. 흑석 1구역, 2구역도 있어요. 나중에. 그런데 흑석동만 봐도 이렇게 더 구역이 있고 입지로는 3구역이 제일 이제 뒤쪽에 있기 때문에 갈수록 더 입지가 좋아진다고 보면 3구역에서 안 된다 하더라도 그거를 전화위복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흑석동이 아니더라도 옆에 반포 주공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반포 주공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한남동, 용산, 이천동, 여의도 이 한강변 제가 주장하는 한강변 그 주변에도 수없이 많이 앞으로 계속 이슈가 될 거예요. 계속 분양이 되고 근데 이제 후분양제 같은 거 되면은 일반 분양 받으시면 더 좋아요. 후분양제를 받으면 정부 그 분양가가 정부 규제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오히려 낮아요. 그 일반 분양가가 조합에서 결정한 것보다 그러면은 일반 분양 당첨되신 분은 시세 차익이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대신 재당첨 기간이 몇 년이죠? 10년으로 늘어나요. 그렇죠? 일반 재개발 조합에서는 5년인데 후분양 같이 이제 그런 된 경우는 10년의 재당첨 기간이 있다라고 이제 분양 공급 계약서에 있어요. 다 보시면. 그거는 그만큼 이윤이 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가점제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점제에 대해서 너무 하고 한번 해보시라. 그리고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전 청약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청약하는데 어렵습니까? 했더니 쉽대요. 그러면 해봐도 되죠. 간단하게. 어떤 예를 우리가 옛날에 어떤 뭐 대학교에 뭐 교수직을 지원하기 위해서 엄청 서류 많이 내거든요. 거의 하루 종일 준비를 해야 되는 서류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간단하게 할 수 있다라면 해보시고 안 되면 그만 또 다른 지역을 보면 되니까. 그래서 뭐 더 좋은 선택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3구역이 안 되더라도 낙담하지 마시고 기다리는 그러한 시기가 더 좋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분양을 받아도 되겠냐 안 되냐고 질문을 많이 하세요. 예를 들면 25평이 주로 1, 2, 3층 이하로만 있어요. 보시면 1, 2, 3층. 자, 아크로 같은 경우는 6층 이하가 많았어요. 6층. 그런데 여기는
34평도 4층, 그 다음에 84D만 5층에서 9층까지가 이게 있어요. 이거 있기 때문에 이게 85세대 때문에 괜찮죠. 그러니까 이런 데 당첨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쪽은 저기 4층 이하로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5평 1층 되면 어떡하냐라고 하는데 금액이 싸잖아요. 그 대신 6억 6,300이잖아요. 그렇죠? 6억 6,100. 25평 아파트가 아무리 1층이지만 6억 6천이면 흑석동에서 싼 거예요. 싼 거니까 그냥 부담 없이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뭐 2년 살다가 나중에 파셔도 되고, 그러니까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너무 그거에 대해서 망설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제 청약 날짜가 있는데 이거 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제 청약 날짜 하거나 나중에 이제 모델하우스 가게 되면 그 여러분들 그 인적사항 선물 주면서 여러분들 인적사항을 적을 거예요. 부동산 사무실에도 여러분 인적사항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건설사에다가 여러분들하고 상담 내역을 상담을 해줘서 건설사 입장에서는 자기 건설사를 위해서 그 일반 분양 당첨될 수 있도록 상담을 해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게 맞기는 하죠. 여러분들이 당첨이 되고 계약까지 하면 보상을 해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제 모델하우스라든가 청약하러 가거나 계약하러 가면 그 현장 앞에서 여러분들 뭐 몇 동 몇 호냐, 전화번호 어떻게 되냐, 이걸 물어봐요. 그걸 왜 물어볼까요? 여러분 나중에 빼주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동산에 전화하시면 돼요. 뺄 때는.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그 정보를 수집해서 그 정보를 가공해 가지고 전부 또 부동산에 팔아요. 어떤 분들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인정보가 흘러다닐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여기저기서 막 전화가 와요. 이 뭐 물건 파실 생각 없냐, 내놓을 생각 없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보를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탓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싫으시다. 나는 나중에 내가 물건을 팔거나 전세를 놓을 때는 내가 부동산에 전화해서 물건을 내놓겠다라고 하시려고 하면 굳이 전화번호를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여러 부동산한테 좋은 대접을 받고 옵션을 받고 뭐 예컨대 여러 부동산에서 전화하면 여러분들한테는 더 좋은 수수료에도 계약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노리고 내 정보 공개도 좋아라고 하신 분은 주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중에 여러 군데 부동산에서 전화 와서 나 귀찮다, 내 정보가 언제 저렇게 흘러다니지? 라고 하신 분은 그냥 전화번호 안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많이 없어질 것 같네요. 개인정보에 관한 사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없어질 것 같긴 한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청약시라든가 뭐 당첨되면 여러분들 기분 들뜨죠. 그거를 이용해서 옆에 와서 뭐 화장지 줘가면서 이름, 뭐 동호수, 이름은 안 물어볼 거예요. 동호수하고 전화번호만 물어봐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 이제 그 정보를 수집한 업체에서 또 부동산에 대파는 그런 일들이 이제 지금까지 있어 왔기 때문에 아마 이 3구역에도 그러지 않을까. 흑석 리버파크자에도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싫으신 분들은 이 동영상을 보시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분들을 정중하게 사양을 하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다고 기분 나쁘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분들도 직업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대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청약 날짜를 보면 5월 19일 날 특별 공급이 있어요. 5월 19일 날. 자, 20일 날 일반 1순위고요. 그 다음에 20일 날은 기타 지역인데 아마 여기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2순위까지는 뭐 안 갈 것 같고요. 확실하게 제가 봤을 때. 다만 점수가 낮아도 해보시라 마시라 해보시라. 어렵게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가볍게 할 수 있는 거니까 해보시고, 당첨이 1층이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시고 나는 그게 좀 아깝다, 더 좋은 데 써먹어야지라고 판단하신 분은 기다리시고 더 좋은 지역, 흑석동 아니고도 다른 좋은 데 지역이 더 투자품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이 소비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걸 해야 될거예요. 지금 제가 유튜브를 주로 했던 거는 제가 일방적으로 제가 공부한 거를 올려서 필요하시면 보시라. 내가 굳이 그 서비스 하시는 분한테 내가 뭐 편집을 하고 가공을 해서 내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 컨텐츠 질로 보고 필요하시면 보시고 필요하지 않으시면 안 보셔도 된다라는 주의였거든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 소비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특히 부동산에 관해서는 앞으로 이제 뭐 제가 동양철학은 제 스타일대로 할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지만 이 부동산에 관해서는 흑석동에 매이지 않고 여러 구역을 좀 앞으로는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근데 이게 어렵지는 않아요. 쉬워요, 저한테는. 예컨대 책 한 권을 번역을 해서 그걸 강의를 하면 저 거의 그냥 몇 년 번역을 하고 그 강의 찍는 데만도 거의 6개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이렇게 힘들어서 공부해서 찍어야 되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뭐 한나절 깔짝깔짝 하면 다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구독을 많이 해주시고 하니까 많이 이제 구독자가 늘어나면 제가 이제 앞으로 이슈가 되는 그 지역의 그 관리 그 조합 총회 책자라든가 이런 거를 입수를 가능하다면 그런 거를 분석을 해서 드리고, 그다음에 일반 분양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분양가 일반 분양자들은 뭐만 보고 결정한다? 분양가만 보면 결정해요. 그 조합의 사업성이 좋고 나쁘고 판단할 필요가 없다? 없다. 그거는 누가 판단한다? 조합원들이. 그래서 그 조합에서 조합장이 해임됐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거 건설하다가 저기 안 되면 어떡하지? 주택보증공사 보증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산은 안전하게 보호될 겁니다. 일반 분양자분들은 오로지 뭐에만 그 제시된 일반 분양가에 내가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 조합에서 무슨 내부 사정이 어렵고 뭐 이렇게 막 분란이 있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일반 분양 받으신 분들은. 그 대신 일반 분양 받으신 분들은 조합원 돈으로 뭘 해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지금 아크로 리버하임 보니까 옛날에 일반 분양 받으신 분들이 막 조합 돈으로 공급 계약서에 없는 내용들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조합장님 그건 단호하게 거절하셨는데 그건 잘하신 거죠. 왜냐하면 공급 계약서상에 해주기로 한 그 계약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계약 내용이 그러니까. 그런데 추후에 뭐 더 좋은 시설을 어떻게 해달라, 그거는 사업비가 누구 되냐면은 조합원들이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는 건 안 되고, 일반 분양자분들도 돈을 내가 낼 테니까 공사를 해달라, 그건 말이 되죠. 그런데 조합원 돈으로 일반 분양 그거를 해달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연장선상은 뭐다? 결론은 일반 분양자들은 일반 분양 공급 계약서상에 적혀진 그 깨알 같은 그 내용들을 다 읽어보시라고 했죠, 제가. 그래서 일반 분양 공급 계약서 해설을 제가 다 해드린 거예요. 다, 그러니까 중요 요점 부분을 했는데 뒤쪽 가면은 각 어떤 물건에 대해서 어떠다 상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일반 분양 공급자들은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험약관 이야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 조건을 수락하고 계약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 조건에 그 조건에 없는 거를 가지고 조합에 해달라고 요구하시는 거는 계약에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공급계약도 반드시 그 분양 공급계약상에 있는 그 계약 금액만 납입하면 책임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결론은, 이번 그 유튜브 내용의 결론은 여러분들 과감 없이 도전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내 점수가 좀 아깝다, 여기에 쓰긴 아깝다 하신 분은 좀 기다리셔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각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좋은, 이제 19일이니까 오늘이 14일이죠. 이제 19일이니까 5일 남았네. 다음 주 화요일 날이니까 곧 이제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번 더 뭐 요즘 보면 뭐 카페라든가 인터넷에서 아마 청약자분들이 정보를 얻을 거예요. 근데 망설일 필요 없고요. 이것저것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할 건지 말 건지 뭐 보고 결정하시라. 주변 아파트 시세와 내가 공급받고자 하는 그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가. 또 아파트 값이 계속 올라간다는 보장을 못 한다고, 정부 기준에서 안 올라간다고 가정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값이 폭락을 했을 때 내가 분양받은 가격보다 높을 건가 낮을 건가. 근데 흑석동은 계속해서 이슈가 있는 지역이라서 일반 분양가 이하로 떨어지는 않을 거예요. 조합원 가격들이. 그럼 난리 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안심하시고 그냥 한번 청약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점 신경 쓰지 마시고 뭐 60점 이상이면 한번 도전해 보실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여러분들 그 청약에 가점을 관련된 그런 주변 이야기들, 별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런 이야기들까지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말하는 거를 참조하시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